3장, 2장까지 했고요. 3장 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한 문장으로 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던 것을 주희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처럼 좀 이렇게 길게 나눈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어떤 거는 한 줄로 내가 짧은 이것도 다 뜻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중용은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장이나 되지만 그 장들이 비교적 굉장히 짧죠. 자, 약간 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도 그 2장도 보면은 그냥 그 짧은 문장으로 그걸로 끝났죠. 요게 중용의 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긴 문장이 필요하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중용의 도라는 것은 뭐다? 이게 중용의 도라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것이 굳이 길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용이 뭐냐 하면은 군자는 시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이 시중, 군자 시중 이거예요. 군자는 때에 맞춰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군자는 시중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긴 문장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시중이 뭐냐 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맞게 행동을 하여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이때, 저때에는 저때께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제목이 중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때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이 간신배 같을 수가 있고 그 자기 이익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양극이 있고 이 가운데가 중용이잖아요. 요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중립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편에도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편이 옳은 것은 옳다는 거죠. 치우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이 옳은 것은 옳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양 끝에 우리 극자 극우로 나눈다면은 내가 극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 내가 와 있어. 이쪽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군자는 시중이라고 그래서 때에 맞게끔 때에 딱딱 가운데 때에 이때 지금 이런 때이니까 이게 맞게 해야지 되고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딱 있다가 미워 죽겠지만 과거에 했는 행동이 미워 죽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그럼 맞다고 인정을 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 있다 보면은 너무 끝에 있다 보면은 이쪽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게 보이지가 않고 이러면은 때에 맞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도라는 것이 뭐냐? 시중이에요. 그럼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소인배는 소인배에게 중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내 이익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내게 이익 되는 것이라면은 명분, 대이익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에 따르는 대로 행동하지. 이러니까 2장 중용의 도가 이렇게 짧았죠. 근데 3장도 보세요. 3장은 중용의 덕입니다. 제목이. 3장은 중용의 덕 이랬어요. 자, 여기서도 중용의 덕이 무엇인가? 중용의 덕을 설명하는데, 강조하는데, 한마디면 끝나요. 중용이 길게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길게 해야 되지만, 중용은 이것이다. 중용의 덕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럴 때는 긴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왈, 중용은 이거죠. 자, 자왈 중용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기지의 호인저 그래서 이를 짓자는
그게 지선이에요. 대학에서 말했던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 내가 최고의 선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이 지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선은 없고 거기 이를지만 있죠. 기지의호인저, 그것은 이루는 것이다예요. 이루는 것이다. 무엇에 이루는 거냐? 최고의 선에 이르는 것이 중용의 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용이 지선이라고 대학에서 말했던 지선의 경지, 이거를 거기다가 이를 지위에다가 착할 선자 하나 더 놓으시면은 이거는 중용의 덕이라는 것은 지선이다. 최고의 경지에, 선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민선능구은이라 그래서 백성민 드물선자, 우리 생선선 하기도 하고요, 고울선자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요 드물선자로 왔어요. 자, 드물선 능알은 오렐 구자이죠. 오래되었다 이럴 때 이거가 이어져 있으면 디저 올 치자인데 요게 이어지지 않아서 얘는 오렐 구자예요. 오렐 구식 오래되었다 이럴 때 오렐 구자이죠.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 지선의 경지에 오르는 이것은 드문지가 오래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모두 그냥 양 끝에만 서 있지.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가 최근에는 들어서면서 요걸 회색 분자라고 그랬죠. 회색 분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흑이냐 백이냐 딱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요러니까 요거는 회색 분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회색 분자라느니 박쥐라느니 막 이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은 제 생각이에요. 공자도 이때에도 춘추시대 때도 이 중용의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드문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탄식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1200여 년간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는 거의 분서객류가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잊혀지면서 그냥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막 오만 이상한 종교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던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겨우 송대에 들어서면서 요게 조금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공산주의가 한번 하면서 회색 분자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극우 극자가 극심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거 좀 희석해야지 되는데, 진짜 좀 좋은 거는 좋다고 하고, 저거를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중용을 지키면서 어쨌든 이쪽에서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러고 정치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참 정말 막 탄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어떻게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하여튼 저는 들었어요. 왜 좀 중립 쪽에서 한쪽을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게 공산주의죠. 이거 어떻게 한쪽을 말살시키고 그 봉건제도 시대 때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 않을까 할 정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탄식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람 이게 없이 요 이제 가운데를 가야지 된다. 그래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는 너무 잘났다고 네가 앞장서지 마라. 그죠? 너무 또 못해갖고 뒤처지면 이건 또 뒤처지니까 또 두들겨 맞고, 너무 잘났으면 잘났다고 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제 친구 아들이요, 교수님, 제 친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애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머스맨데 왜 예쁘장한 애가 있잖아요. 남자답기보다도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러는 데 있잖아. 대윈지 뭐 이렇게 그 부대 내에서 대장인가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요 성폭행을 한 거야.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수님? 사람 사는 동네요. 아하, 거기도 아니. 근데 나는 남자들끼리 그거를 그 시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20년쯤 전인가 뭐 그때니까, 그런 거 남자들끼리 그러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애가 휴가를 어쩌고 왔는데 군대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탈영, 이제 안 들어가면 이제 탈영이 되잖아요. 그럼 네 인생 끝, 그 법대 다니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막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그 대위가 애를 못 살게 군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얘는 법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던 아이고, 또 그러는데도 애가 예쁘고 똑똑하고 이러는데도 군인 거기에서는 그거는 명령 뭐 이거에서는 못 당하나 봐요. 뭐 어떻게 그러더니 나오더니 왜 안 가냐고 자기 아버지가 막 이러고 했더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이 징계를 먹은, 그렇게 옷을 벗었나 뭐 그렇게. 자,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왜 이 말이 나왔지? 뭔 생각이 나서 이 말이 나왔을 텐데. 자, 그래서 이거 중용이라는 것은, 자, 너무나 이쪽에 가운데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서로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막 내세우는 뭐 극우 극자들이 자기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을 보면은 뒤통수 가서 다 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지의호인조. 그래서 기지, 그 지자가 지극할, 막 최선을 다하는, 지성이 되고, 이럴 때도 이 일을 지성 그러면은 내가 정성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다. 이 지자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자만 와 있지만 여기에서 지자라는 것은 지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지성, 지선 이런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한다 이거죠. 민선능구의.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하는 이제 중용을 접한 지가 오래되었다. 너무 오래되었다. 이 말은요, 논어에도 나왔어요. 논어 옥야 편에 보면은, 그 옥야라는 사람은 공자가 남면할 만한 사람이라고. 남면한다는 것은 남의 윗자리를 의미했잖아요. 오왕이라든지 남의 윗자리를 의미했는데, 이 또 옥야가 또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세 사람의 형사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가 이름이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삼형제가 그 큰형이 문둥병이 걸렸었잖아요. 이름이 뱅뱅 연배구. 연배구. 자, 큰형이 연배구였는데,
그 나병이 걸려서 공자가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고 정말로 하늘이 있다면은 하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을 내리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우리 지금도 무슨 병이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단 말이야. 이 죄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도 태어나자마자 막 이런저런 병으로 막 이제 태어나자마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막 가슴이 이만해져 갖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거에서부터 뭐 온갖 병은 다 했는데 이거는 왜 이랬냐고. 나 진짜 교수님 나 도로다니다 넘어진 거 아니야? 분명히 도로다니다 넘어졌대. 자,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서 그러는데 저녁에 되면은 무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거 그거가 왔길래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가 오히려 병원에서는 자기네들 돈 버는 목적이 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해주면서 요때는 요거 하세요, 저때는 저거 하세요, 운동 잘하고 있나요 막 알려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부기가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은 여기에 응댕이를 딱 대고 다리를 니은자형으로 이렇게 여기가 벽이면은 여기가 응댕이까지 이렇게 대고 다리를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좀 세우고 있으래요. 그래서 두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대고 있노라니 왼쪽 다리가 발꿈치가 조금 아픈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여튼 요거 하루에 30분씩 하라고 요거를 그러는데 한 15분쯤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아파서 아이고 이거 아파서 못하겠네 하고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 하니까 또 괜찮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여기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수업하고 학교에서도 또 가서 수업하고 집에를 들어오는데 차에 그날 차를 갖고 와서 차를 놓고 집에를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다 2층인데 이제 걷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꿈치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발꿈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파서 붙여놓고 그냥 조금 견딘다고 이렇게 했더니 밤에 됐더니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져서 응급실로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다가 응급실 가면은 뭐 별거 없으면서 비용만 또 엄청 들잖아요. 전 실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용만 엄청 들고 하니까 아침 날받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9시에 문 열 거다 생각하니까 내가 1등으로 해야 되겠지 하고 요게 우리 집에서 한 300m 거리에 통증 클리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 하니까 여기를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등산 스틱 이거를 짚고 가는데 다리 한 번 이렇게 옮기는 게 막 바닥에 대이는 게 막 찢어지는 것 같이 너무 아파서 진짜 막 기어가다시피 한 걸음 뛰고 한참 있다가 또 막 한 걸음 뛰고 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요거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1등으로 어쨌든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엑스레이 저보고 이제 넘어졌나? 삐걱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요 생각이 안 났어요. 나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어쨌든 엑스레이 찍고 하더니 근데 인대도 늘어지고 발목에 그런데 복숭아뼈 이러는데 석회도 좀 끼어 있대요. 그럼 요 석회 때문에도 통증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없었냐고 그래서 난 발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오래 다녀서 제가 먹는 진통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통제 때문에 요 통증은 못 느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건 그래도 뭔가 계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거 하는데 발뒤꿈치가 아팠다 그랬더니 그거래요. 난 이거밖에 안 했어. 넘어지지 않았다니까.
쏘대리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도 그럴 일이 생기나 봐요. 조심해야지 되겠더라고. 이것도 니은자 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하여튼 그랬더니 뭐 엑스레이 찍고 주사 2대 맞고 뭐 이러고 하는데 한 집에 와가지고 또 30분 걸려서 집에 와가지고 오후 3시쯤이 됐는데 하나도 안 낫고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아니 그 진통제 좀 아니었나 무슨 약이었냐 그랬더니 거기 염증도 좀 있고 삐걱했는 인대 늘어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주사를 2대 맞았는데 되게 아픈 주사. 그래서 2대 맞았는데 그거 진통제는 아니래요. 그래서 진통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통증은 내일쯤 되면은 좀 되고 좀 많아질 텐데 내일 안 되면은 와서 엉덩이 주사를 맞게 내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밤 한 9시쯤 되니까 이제 좀 이제 그 통증이 좀 이제 나아지고 이제 통증은 없는데 걸으려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러는데 이제 뭐 하루 이틀만 더 해보고 의사 말로는 최소한 보름은 해야 된다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테이프 이렇게 다리 아플 때 붙이는 이렇게 그 뭐지 테이핑 뭐지 그거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해보면은 집에 들어가니까 이거 집에서는 겉에 거는 빼고 안에 거는 이제 이거 하고 하는데 집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한번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어제는 그걸 한번 해보니까 그거 견딜만 한 것 같아. 그래서 내일부터는 보름 하라고 했지만 그냥 뭐 한 달쯤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한 달을 이걸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적어도 보름은 해야지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나 돌아다니고 쏘다니고 산을 헤맬 일도 요새는 없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 했을 뿐인데. 하지 말래요. 저는 안 좋다고 하지 말래요. 그거 이렇게 근데 요렇게 벽에 요렇게 되면 뒤꿈치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 요렇게 되니까 이거 뒤꿈치가 너무 이렇게 접히는 거가 안 좋고 하여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기 보건소에서는 요렇게 엉덩이 여기 딱 붙여갖고 완전히 90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조금만 요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자, 어쨌든 이 3장에 중용이라는 2장에서 처음으로 중용이라는 공자 입에서 중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중용이라는 말을 공자가 자꾸 하는데 그래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이제 수시로 중용의 길을 가라 중용은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던 그런 말들을 모아서 이 중용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중용을 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렇게 한번 거론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닐 것이다. 이거는 무엇으로 보아도 자사가 한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선을 여기에서 3장의 중용의 덕 이러는 것은 최고의 선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어렵고 힘든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길,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거, 이게 중용의 길이고 중용의 도이고 중용의 덕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 짐승 같으면 그럼 난 몰라 뭐 이러고 뭐 짐승 같으면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에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하여서 그 시중
중이라는 거죠. 그때에 딱딱 맞게끔 행동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중용의 도는 중용의 도라는 것은 시중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지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지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 지선이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러는 것은 우리 이게 중용이나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요순 시대에서부터 3대의 왕들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요 임금과 순 임금, 그리고 우왕, 당왕, 문무이죠. 여기는 주나라인데 이 무왕도 괜찮았지만 이 아버지가 워낙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는 이 자리를 바탕을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용의 길을 잘 걸어갔다는 거 이걸 강조하죠. 이 사람들이 중용의 길을 잘 걸어가서 그래서 대학이고 이거를 하는데 대학이고 중용이고는 이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용에 더 길 잘 갔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 이걸 그래서 이런 사람들 민선능구이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중용의 덕을 나타내거나 이러는 것이 오래되었다. 자, 이런 것을 세상은 혼란할 대로 혼란하여져서 내 이익을 위하여서는 못할 짓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중용의 덕을 무시하고 중용의 덕에 중용에 반대되는 나만의 이익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 것을 공자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건 4장입니다. 자, 장은 안 써놨지만 요게 4장이에요. 자, 자왈 도지 불행야를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 아니불 않음을 이거예요. 자, 4장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지나침과 못 미침의 폐단입니다. 이거는 4장이라고 쓰시고 거기에는 4장, 네, 3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4장이죠. 자, 글장자가 와서 4장인데 이거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폐단이라는 겁니다. 자, 지나침과 너무 지나쳐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리석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에 우열반이라고 그러죠. 우열반이 있죠. 자, 우열반이 있어서 이거는 넉넉할 우자가 와서 이거는 아주 잘하는 반, 못할 열자잖아요. 적어서 힘을 못 쓰니까 못할 열이에요. 그래서 우열반, 요새는 고등학교에서는 우열반 있나요? 고등학교도 이거 없죠? 이거를 옛날에는 좀 있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없으면서 사교육이 일어나면서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았나? 우열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잘난 아이들은 여기에서는 교육이 평준하잖아요.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중용도 좋지만 교육에 대하여서는 이 아주 IQ 150인 아이나
IQ 100인 아이나 IQ 80밖에 안 되는 아이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한 교실에 넣어놓고 제가 한자 수업이 지금 학교에서 그거거든요. 한자 수업은 급수가 1급인 아이에서부터 8급인 아이까지 한 교실에 있어요. 그럼 8급 아이한테 맞추면은 이 1급이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리고 2한테 맞춰주면 얘네들 어떻게 따라오냐고. 그래서 저는 칠판에 쓴 것들을, 칠판에 그날 단어랑 고사성어 이래갖고 이거 쓰는 거는 얘도 다 들어야지 될 거. 그리고는 자기 시간에는 자기 각자의 쓰고 저는 또 각자에게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이게 하는데 급수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을 몇 개나 만들어야지 되는데 급수대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줌 수업을 해주는 이유가 그러자니 얘는 얘대로 부족한 것 같고 얘는 얘대로 넘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건 그냥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급수별로 그러다 보니까 다 모았고 줌 수업을 해주다 보니 요번에 학교 또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학부모가 이제 그 평가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다 보잖아요. 뭐 교장에서부터 그 여기에서 세상에 어느 방과후 선생님이 줌으로 보강을 해주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 어딨냐고 이제 그분은 그게 이제 감사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많이 얼굴이 붉어지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다른 선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한자는 좀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짓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제가 하도 그 학교에 오래 있으니까 뭐 급수가 다 다른데 그럼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도 늙어서 늙었는 데다가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아예 지켜놓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교 지도할 때도 학교 지도하라는 뭐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는 애들을 어떻게 그냥 교문까지 가면은 교문 앞에서 길에 서가지고 이런 거를 담임들도 안 할 때 저는 그걸 했거든요. 난 애들을 그냥 잘 건너줘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나는 원래부터 했는데 학교에서 또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들 데모하는 요새 젊은 선생들 있잖아요. 참 이제 이게 젊은 선생과 저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내가 늙어서 이러나? 그러니까 어떤 선생은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한자 선생님이래. 이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사 선생하고 엄청 친한데 이 한국사 그게 본이 된다고 뭐 이러기도 좋게 말해주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선생이 이래요. 길 건너는 거 왜 우리가 해줘야지 되느냐고. 나는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 왜 이 짓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고. 이거 우리 데모하재.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원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 길을 막아줘야지. 애들 길 건너가다가 사고 났다 이러는 것보다가 내가 잠깐 수고하는 게 그게 뭐 어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면은 할 수 없지만 이걸 왜 하느냐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은 결국은 거기를 떠나요. 그런 주장이니까. 그리고 또 이래요. 교실을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방과후는 이제 교실이 부족해갖고 요새 늘봄이 생겨갖고 더 부족해서 진짜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한 10분, 15분이면 10분, 15분이면은 책상 그냥 물티슈 갖고 한번 싹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더러워져가 아직 수업 마치고 자마자 우리가 들어가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리고 1학년들은 청소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청소해주는데 바로 우리가 또 수업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수업 다 끝나고 5시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10분, 15분쯤만 그 물티슈 갖고 한번 싹 닦고요. 그리고 그 물티슈를 밀대 있잖아. 좀 빗자루 안 쓸어요. 밀대에다가 물티슈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원래부터 하고 있었어.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가 있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담임들이 와서 보면은 어질러져가 있으면은 기분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반가워서 막 그 중에서도 뭐 만들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한자는 어질러야 지우개 똥가루야. 그건데 지우개 가루지만 그런 뭐 만들기 종이로 만들기 하고 이러는 거는 어지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좀 어질러져는 있었지만 더 어질러져가 있으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선생들끼리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자는 성소를 싹 해놓고 책상까지 줄까지 쫙 맞춰요. 저는 줄이 저렇게 삐뚤빼뚤 하면은 이게 눈에 거슬려. 그럼 가서 이렇게 맞추고 막 이래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안 그렇다. 한자는 너무나 깨끗하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지시가 내려와. 이 선생들이 여기에다가 교무실에다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책상을 교실을 너무 더럽게 쓴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왜 해? 원래 더러워져 있었는데 젊은 엄마들, 젊은 선생들 이래요. 왜 우리가 원래 더러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로 그거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청소부가 와가지고 할 것도 못했으니까 그걸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느냐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왜 원래 더러워져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해야지 되느냐고 이렇게 왜 이거 따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내 몸 그런다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하면 어때?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에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아요? 대야에 손 씻고 나서 앞 사람이 안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쓰면서 버리고 세무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어? 사람도 안 버렸던데 나도 그냥 두고 갔어. 그럼 계속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싹 씻어 놓고 버리고 갔어. 그랬더라면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원래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간혹 가다가 그냥 안 하는 사람들도 뭐 한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날 자꾸 하다 보면은 깨끗한 거를 봤을 때의 내 기분 입장 바꿔서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보면요 왜 원래 더러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엄청 이거 봐봐 이 사람들은 이 교실이 청소할 틈 없이 우리가 들어갔지 않느냐고. 나오고 바쁘고, 이게 틈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들어가. 그래서 이러니 이분들은 청소할 시간이 없었고, 우리가 요거 가서 한다고 큰 일이 벌어지거나, 내게 큰, 손해가 닥치는 이거 아닌데, 그거 좀 정리하면 어떠냐.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해요. 청소. 그러는데 이제 방학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안 오니까 옆에 그 만들기 선생이야. 그 선생은 특히나 만들기를 하다 보니 찌꺼기라든지 이거 많이 하는데 내가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자기가 옆에 교실에서 지나다 선생님 이렇게 깨끗한데 뭘 또 하고 있으세요? 그 방학 때인데 그러니까 내일 선생 안 들어온다 이거야. 방학 때인데. 방학이건 그걸 뭐건 또 나는 아니어도 다른 선생이 그 다음날 또 그 교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싹 해놓고 가면은 내가 나가면서 교실 깨끗한 거 줄 삐뜨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교실에 들어온 선생도 기쁘고 이제 요런 것이 중용인데 중용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 높은 곳에 있어서
너무 보통 사람은 못 따라가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내가 힘들어 뒤질 정도도 아니고 한번 쑥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중용의 길, 중용의 덕이라는 것이고 이 지나침과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선생들 앞에서는 늙어가지고 막 저 학교에서 완전 늙은이거든요. 완전 저만큼 이렇게 늙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늙으니까 아유 늙으니까 주책이야 막 이럴 수가 있죠. 그러는데 이쪽에서 내가 왜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가는 거 이게 중간에 가는 이 중용이 꼭 중간을 지킨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 최선의 길을 덕을 이렇게 하자면 내가 싹 해놨을 때 남이 기쁘고 첫째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조금 수고는 했지만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즐겁잖아. 요게 여기에 올라갔을 때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가기가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은 너무 지나침과 모자람으로 해서 생기는 폐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왈도지 불행냐를 그래서 공자께서 왈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할 행자 먼저 해석합니다. 도지 불행 도가 행해지지 도가 갈행자 행해지지 않의 불자이죠. 않는 것을 왜 이 세상에 별로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도가 행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단식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왜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 공자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지지의로다. 그래서 내가 나 아잖아요. 알았다. 알지. 왜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 알았다. 지자 과지하고 요거는 알지자라기보다요. 요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오면은 지혜지자가 되죠. 이거가 와야지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알지자가 와 있는데 그냥 아는 것과 지혜지자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알지자는 지혜지가 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아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요게요 알지자가 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지 뜻도 있어요. 10개쯤이나 되는 어떤 거는 막 20개도 넘기도 하는 이 뜻 중에서 얘가 알지로 지금은 우리는 보통 쓰고 여기에 날일이 오면은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지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지혜지 요거는 알지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요거를 알지이지만 여기에서는 지혜지 지자 과지하고 요게 과유불급입니다. 공자께서 가유불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자는 지나치다는 거죠. 자, 지나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경지에 올라서 이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이는 예지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에게 부여한 이는 예지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거기에서 또 소학을 가서 소학을 배우고 대학까지 배우고 하다 보니 내가 육예에도 능통해지고 그리고 이 육예에 능통해져서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잘 알다 보면은 자칫 이거가 되기 쉽다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도달하지 내가 이 자리에 도달했는데 니네들은 아직 이 자리에 못 도달하지 이르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여기에 도달한 잘난 사람 턱 쳐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러고 그러다 보니 다다르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것이
과유불급. 공자가 자, 자공이 누구와 누구를 중에 누가 더 낫느냐고 했더니 자, 얘는 지나치고 얘는 미치지 못한다 이랬어요. 과유불급이다. 얘가 그럼 더 낫다는 말이냐 했더니 과유불급이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거나 같다는 거죠. 너무 잘났다고 막 이러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나 같다. 너무 벼는 익을수록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벼가 익을수록 요새 벼들은 지금 요렇게 돼가 있겠죠. 아직 요렇게 안 됐죠. 요렇게 안 익었죠. 아직 익었나? 뭐 들판에를 안 나가. 어제 저기 가느라고 근데 거기 벼 같은 거는 못 본 것 같아. 요렇게 알갱이가 달려서 그죠? 그래서 벼는 무거울수록 고개 숙인다. 누가 말을 만들어내도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내요. 비유도 기가 막히게 하죠. 벼는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벼가 익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빠쭉 쳐들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익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이러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공자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 아이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가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는 것이나 같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중용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 탄식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알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자 과지하고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나치다. 내가 안다고 자만에 빠져서 지나치다. 우자 어리석을 우자이죠. 얘는 자 요것만 있으면 원숭이 우자인데 보통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통 쓸 때 보면은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니까 이거 따로오고가 아니에요. 요렇게 이거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 이제 쓰였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요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거는 마늘 모자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요게 이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발자국 유자예요. 그리고 발자국 유자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여기 똑바로 내려오니까 이거 땅 글자 같은데 요게요. 발자국 유자예요. 그래서 날일자에 이렇게 발자국 유자가 들어와서 원숭이 우라고 그러죠. 자, 원숭이 우자여서 얘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99%가 우자가 되는 거죠. 자, 우자가 되어서 얘만 있으면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가 어쨌든 요렇게 쓰는 게 더 예쁘기는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핵수는요. 이렇게 쓰고 이거 따로 했으면은 핵순이 두 핵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하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핵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혼자 있으면 원숭이 우자인데 갈착이 오면은 만날 우가 되고 자, 집 안에 들어가면은 더부살이 우. 그래서 언덕부가 오면은 모퉁이 우. 그러고 이렇게 우자가 되는데 마음심이 밑에 붙으면은 글자 속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리석을 우자는 우자불급.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 불급냐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기는 남보다 뛰어났다 생각하면은 남보다 잘났다고 해서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내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알게 되은 것을 뭐 자랑하거나 떠벌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그 밑에 있어. 밑에 책상 밑에 있는데 뭐 컵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좀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그 가정에 그래서 이렇게 상중하로 사람이 나누면 이 사람은 지나치고 이 사람은 이 가정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러니 세상에 도가 전해지지 않는다. 요 사람이 이 뛰어났는 것을 겸손히 하고 자기 자신만을 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좀 더 공손하고 겸손하게 나갔더라면은 도가 펼쳐졌을 텐데 이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아주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떤 아이는 정말 안타깝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막막하고 올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얘가 그만두지는 안 하고 계속은 열심히는 나오는데 엄마에 의해서인지 자의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나오기는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어쩌면 저렇게도 안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자기는 5학년인데 5년을 배우잖아요. 그러는데 나라국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동력동인지 선역선지 헷갈려 하고 5년을 했는데도 이러죠. 1학년 때 막내 동생이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1학년 들어와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돼. 걔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 되는 아이도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고 도지 불명야를 아지지으로다. 그래서 이거 도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이거예요. 도가 밝혀지지 않는 것도 아지지으다. 내가 알겠다. 왜 도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 이제 알겠다. 현자는 과지하고 이것도 현자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면은 지나치지 말아야지 하는데 현명한 자는 과지한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남들과 다르게 제가 공부 너무 잘하는 아이한테 너도 너 잘하는 거 알냐? 이랬더니 예, 좀 다른 아이들이 이거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왜 그것을 모를까? 그러는데 제가 사범까지를 3명을 이끌어 놓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2명은 이렇게 교만이 보여요. 내가 말이야 니네들하고 달라. 막 이렇게 태도에서부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이게 보여요. 그러는데 이 한 명은요. 정말 이 한 명이 저는 조선시대 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고전을 일러라면은 입에 짝짝 들어붙는데 이게 말이 자기는 선생님 저는 조선시대 사람인가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는데 입에 짝짝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입에 짝짝 그러더니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졸업하고. 그래, 너 이제 그만 와. 너 이제 하산해. 그만 와. 그러는데, 그래도 선생님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걔는 5학년 때 4번까지 다 따버렸거든요. 보통 애가 아니죠. 4번까지 땄는데 1년을 더 그냥 뭐 하겠어요. 거기 와서. 그래도 온다 하고 1년을 기어이 더 하고 가더니 스승의 날 제가 막 그랬죠. 선생님, 제 선물로 그 정간장인가? 인삼 파는 거, 거기에서 홍삼인가? 그거 해오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도
그 한 반에 22명씩이니까 44명, 토요반 44명 거 제일 한 봉지씩, 애들은 쫄깃쫄깃한 제리 이걸 좋아하는 거, 요만한 거 한 봉지씩 다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선물까지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걸 사왔다고 해서 제가 이놈이 인생이 참, 그거 할 때, 공부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참, 진짜 이놈은 보통 마음조차도 이 마음이 엄청 크고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러는. 그건 너무 뚱뚱해갖고 너 운동 좀 해 했는데 너랑 나랑 같이 운동장 한 바퀴 또 뛰고 올까? 막 이러고 했는데 중학교 가서 몇 달 있다가 봤는데 세상 살이 쏙 빠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살이 쑥 그렇게 키는 이만큼 더 크고 키로 가니까 그랬는지 키는 이만큼 커져가 있으면서 이랬던 아이가 몸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자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자칫하면 기행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남들과 다르다는 이것에 기행으로 흐르기 쉽다는,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자는 그러기 쉽고, 불소자 불급야다, 이거는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불소자의 소자는 밤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소자를 써서 소인 이러면은요, 이거 소인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거나 간사한 사람을 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불초 이런 말을 하죠. 불초 이럴 때, 불효자식 뭐 이런 거 할 때 불초소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달물초를 써서 불초라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우리 불초자식 이러잖아요. 그럼 이 불초자식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자,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 아버지는 지금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닮을 초자잖아요. 닮지 않았다. 누구를? 아버지를. 그래서 불초자식 뭐 용서를 빕니다. 뭐 이럴 때 불초자식 뭐 이럴 때, 요거는 불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어리석은,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닮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 불초자식 이거를 쓰고요. 여기 진면이 왔잖아요. 그럼 얘는 밤소자예요. 밤소연대 소인 이러면은 이거는 그 간사한 사람도 되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불소자는 이래서 이거는 어리석은 자는, 박지 않는 자는 이러는 거예요. 밟지 않는. 그런데 밟지 않는 자는 이렇게도 하고, 자, 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소자는 밟지 않는, 현명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주 몹쓸 사람, 이런 나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불소자는 그래서 불급야다. 여기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거죠. 이르지를 못하고. 자, 그래서 도가 왜 통하지 않는가, 내가 참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가 통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공자가. 내가 알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자, 왜 그런가 보았더니 현명한 자는 나는 남다르다 하다 보니까 기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기이한, 남들이 생각하면은 참 기이하다, 왜 그런 거, 이런 기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소자, 박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현명한 자는 현명한 것을 잘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요게 기행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상해져 버렸고, 그리고 불소자는 여기에 도달하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여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렇다 이러는데, 여기에 제가 한 줄은 빼먹어 놓고, 제가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빼먹어 놓고요.
해석에는 또 그걸 집어넣어 놔갖고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불소자 불금 얀이라 하고요. 그 밑에다 자 요거를 하나 써놓으세요. 자, 인막 불음식야 선능 부지 미야라 그래서 자, 요거는 드물 선자이죠. 드물 선자이고 능할 능자. 마실 음자. 음식 해도 되고요. 마실 음자이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진짜로 이 맛이 무슨 맛인지. 그냥 먹으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절대 미각이라고 그래서 미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맛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서 이런다 그러죠. 여기에 뭐가 무슨 재료로 뭐가 아주 섞여버려서 모르는 보통은 뭐가 들었지 이렇게 모르는데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먹으면서 고기에 들어있는 재료를 다 끄집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자가 없는데 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이거예요. 능히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해서 능히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제대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여기는 불능짐이 이거 아니 불자가 안 들어가야 되네 진짜. 그 아니 불자가 들어가니까 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해야 된다. 드물지 않다가 돼버리면 다 안다가 돼버리죠. 아니 불자를 뺐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거기에다가 하나 아니 불자 빼고요. 자, 그 뒷장에는 보면은 제가 해석에는 사람들이 음식은 먹고 마시지 않는 이가 없지만 그 맛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렇게 해놔놓고